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졸업자 비비런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0년 하반기 삼성 자소서 합격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상반기 합격 자소서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하반기 합격 전략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제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에 영상 하단 설명란 더보기란 클릭해 보시면 자소서, 면접 비법 노트 신청해 주실 수 있는 URL 주소가 있습니다.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후부터 설명드릴 모든 자료는 합격약국 웹사이트 www.pespam.co.kr 취뽀 꿀팁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소서 진단이나 첨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합격약국 웹사이트에서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삼성전자 그리고 타 계열사의 상반기 합격 자소서 11건을 감사하게도 구독자님들이 보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통 요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벤치마킹할 요소가 없는지를 말씀을 드릴 것이고, 사회적 이슈를 제외한 상반기 자소서 해설 내용에 대한 별도 수정이나 보완 계획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부 항목 해설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반기 자소서 해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해설 내용 중 제가 반성할 부분과 정정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통적으로 삼성은 서류 합격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잘 쓴 자소서 작성보다 못 쓴 자소서를 쓰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나 올해 삼성 서류 합격률을 봤을 때 이제는 잘 쓴 자소서만 살아남는다라고 정정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소서를 쓰실 때 작성 전 주의사항으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상반기 자소서 합격률이 하락됐던 이 기조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몰입해서 쓰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문장의 완성도 그리고 가독성이 높은 자소서가 합격했다는 점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원했던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은 수준을 상향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합격 자소서를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고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장점만 취한다는 생각으로 참고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세이 첫 번째 문항은 삼성전자 혹은 삼성땡땡을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해달라는 항목입니다. 일단 상반기 때 드렸던 해설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항목은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함께 묻는 대표적 항목이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 첫째로, 삼성 또는 해당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을 직간접 경험과 함께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체득한 역량이 어떻게 쓰임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반드시 실무자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풀어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로, 삼성 또는 해당 산업군, 지원 직무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본인이 기울인 본인만의 노력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셋째로, 본인이 앞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근거를 정량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뚜렷한 직무 선택 사유를 찾지 못했다면 최소한 지원하는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고, 본인이 그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과거 경험을 근거로 어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관련 분야나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틀린 이야기를 적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요약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세이 1번 항목 같은 경우에 상반기 합격 자소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저는 3가지 정도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뛰어난 가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흘려 들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합격 자소서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기본적으로 잘 쓰여진 짜임새가 있는, 잘 읽히는 자소서만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의 자소서를 보다 보면 이게 왜 붙었지? 가독성이 이렇게나 떨어지는데 싶은 의심이 들었습니다만, 최소한 제가 분석했던 11건의 자소서 모두 가독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불필요한 미사여구, 조사, 수식어가 없었고요. 쓸데없는 함축이나 비유가 없었고, 접속사를 남발해서 문장을 억지로 이어붙이는 그런 형태가 없이 간결히 끝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동어 반복이나 문장을 늘려 쓰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죠. 예를 들면 어려운 난관, 완전히 근절, 다른 차이점, 오랜 수건, 보는 관점, 개인적인 사견, 지나치게 과소평가, 약 1000명 정도, 새로운 신제품, 미리 예약, 이런 것들이 다 동어 반복에 해당되는 문장이겠죠. 두 번째로, 생각을 했다 라는 문장은 생각했다로 줄일 수 있고, 공부를 했다, 공부했다, 생각이 났다, 생각났다, 합의가 되었다, 합의됐다, 이렇게 문장을 최대한 간결하게 간추려내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고 과정을 적어도 수차례 이상 반복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잡아내셔야 되고요. 만약 이런 부분들을 정말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 싶으시면 잠깐 깨알 광고입니다. 제가 쓴 혼자만 알고 싶은 자소서 비법 노트를 주문하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으로 뚜렷한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후 포부를 두 갈씩에 배치한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땡땡 사업부에서 반도체 땡땡의 핵심 기술인 무엇무엇의 설비의 생산성을 향상해서 어떤 것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합니다 라고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두 갈씩으로 배치했었고요. 또 땡땡땡을 이끌 핵심 무엇을 보유한 삼성전자 어떤 사업부에서 시장 점유율 몇 위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직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두 갈씩으로 단순히 문장만 이렇게 배치시킨 것이 아니라 모든 자소서에 소제목이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지나친 비유나 함축은 없애고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소제목들을 배치함으로써 목표를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특징들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통한 무엇 향상, 어떤 것에서 어떤 것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다 라고 소제목에 배치시킨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공계열 직무에 지원하신 분들께서는 직무 전문성을 강조한 경향이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프로젝트 중심으로 내가 쌓은 역량, 핵심적인 기술이나 지식 등을 드러낸 부분들이 많았고요. 입사 후에 구체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분야나 직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했던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경영지원이나 영업 등 지원 부문을 지원하신 분들께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과 출신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군이 영위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 과정들이 들어갔던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흔적들, 그러니까 기술 기반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담당자로서 내가 뚜렷하게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던지는 이 표현이 굉장히 구체적이었다라는 말씀이고, 성과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뚜렷하게 드러냈던 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량적인 목표치, 수치나 데이터를 제시한 흔적, 그리고 명확한 달성 목표를 제시하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빠지지 않고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가 글로벌 1등 기업으로 나가는데 기여하겠습니다. 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따위의 표현은 개나 줘버리십시오. 들깨한테 던져주세요. 이런 표현 지양하시고요.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무엇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 이르기까지 점유율 1위를 달성해내고 말겠습니다. 혹은 어떤 것이 되어서 어떤 것을 줄여내겠습니다. 어떤 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어떠한 직무 담당자로서 어떤 것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해당 구체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뚜렷한 표현들이 11건 자소서 모두에 드러나는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에세이 1번에 대한 작성 방향을 제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직관적인 소제목이 나와주고, 그 다음 삼성 땡땡 직무 담당자로서 뚜렷한 사업 분야나 기업 부문에서 명확한 성과, 관심 분야의 어떤 달성, 기여, 창출, 투자, 안정화, 이거 이룩하겠습니다. 달성하겠습니다. 내가 해내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먼저 던져둔 다음 산업, 직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저는 지난 역량 개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는 관심 직무나 분야에 대한 관심을 키운 뚜렷한 지원 동기 혹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량 개발 과정 중에서 특히나 저는 역량 개발 노력들을 1, 2, 3등을 수행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프로젝트 중심의 과제 수행을 통해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적으로 내세우고 싶은 저의 역량, 태도, 지원 동기 등을 함양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에 직무 담당자로서 특정 사업이나 분야 내에서의 전문성이나 역량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뚜렷하게 달성, 기여, 창출, 투자, 안정화 해내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템플릿은 조금 더 수정하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에세이 2번 항목은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해달라고 1,500자를 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작품 속 가상 인물도 가능하다고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드렸던 해설을 요약하자면 이 항목은 성장 과정을 묻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뻔한 가정사,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 과감히 생략시키고 본인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삼성 혹은 해당 직무를 향하게 된 배경과 입사를 위한 노력 과정,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역량을 쌓아온 스토리, 여러분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데
집중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항목에서 직무에 대한 이해 수준을 드러내는 것도 상당히 좋고 그동안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적성과 자질, 직업 가치관 등을 깨닫게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삼성전자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이기도 하고 나의 비전을 달성해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가장 잘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논지가 와주면 괜찮겠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 과정에 비춰본 결과 입사 이후의 직무 수행 능력과 적응력은 남다른 수준일 것이라고 나는 자신하고요.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역량이 있으니까요. 라고 밝히면서 마무리 짓는 방법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상반기 합격 자소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자, 일단 첫 번째로 항목 해설 내용,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위의 내용과 동떨어진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재 같은 경우에 입사 지원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인물로서 동아리 활동, 인턴 활동, 그리고 지인의 케이스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사실은 다였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인턴, 지인과의 어떤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쌓은 리더십이나 책임감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 그리고 협업 과정, 협업의 가치, 사명감, 전문성 이런 키워드들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 결론 부분은 앞에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내가 길러온 이 역량이 어떻게 직무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한 흔적 그런 방향으로 써내려가시는 것을 공통적으로 11개의 자소서가 모두 담아내고 있었고요. 물론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보시고 작성하셨던 구독자들의 자소서, 합격 자소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줬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항 출제 의도를 제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더라도 결국 성장 과정 중에 본인의 역량, 지식, 기술, 태도, 직업 가치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삼성 또는 직무로 연결되어 온 것인가, 어떻게 이어져 온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풀어가시는 방식이 어떻게 보더라도 타당한 작성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글자 수가 1500자나 되는 만큼 경험을 2개 이상 기술한 자소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방법이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지식, 기술 역량 하나 그리고 태도나 가치관 역량을 담은 사례 하나 이렇게 해서 2가지 이상의 경험을 배치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성 방향을 제가 나름대로 제시를 해드린다면 물론 소제목 와야겠죠. 본인만의 교훈, 인사이트, 길러온 역량, 핵심 역량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첫 번째 경험 들어가 주는 겁니다. 경험, 활동, 사건, 인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역량이나 가치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당 경험이나 활동, 사건, 인물을 둘러싼 배경 설명은 이렇게 흐르고요. 그 다음 인상적인 일화가 있었고요. 그 안에서 나의 역할,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깨달은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역시 두 번째 경험도 이러한 깨달음을 얻어서 저는 2가지 역량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원 직무 내에서 나의 역량, 가치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쓰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반드시 적용, 발전, 기여, 구현, 실현, 이바지, 창출, 달성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작성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깨알 홍보 2번째였습니다. 자, 3번째로 에세이 3번이 묻고 있는 건 최근 사회 이슈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달라는 항목입니다. 해설 요약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의 사회 이슈는 적어도 작성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크게 대두되었던 사건을 소재로 삼는 것이 좋다. 반드시 삼성과 직결되는 이슈를 다룰 필요는 없다. 실제로 삼성전자 인사 담당자와 이야기해본 결과 너무 많은 지원자가 삼성전자의 경영 방식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를 다루는 바람에 검토하기 곤혹스럽다고 말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사회 이슈로 다루기 부적절한 소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터링이 필요한데 정치적인 견해가 드러나거나 젠더와 관련된 문제, 종교와 관련된 이슈 등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것들이 불편함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소재가 적당할 것인가? 옳고 그름으로부터 자유로운 주제를 고르자. 흑백 논리로 결부되지 않을 만한 주제를 고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사회적 문제라고 판단되는 이슈를 택해서 해당 문제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고 향후 전망되는 예측을
자기 나름대로 적고 올바른 대처 방안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펼쳐나간다면 여러분이 평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공감했는지 이런 것들을 읽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달해 줌으로써 이해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채용 비리 등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저출산, 인구 고령화 이런 문제 등이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만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받거나 대응 마련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삼성의 입장에서 해당 이슈로부터 예상되는 변화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연결지어서 설명해낼 수 있다면 큰 변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아마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이미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짚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방향을 제시를 해드리면, 반드시 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옳다, 그르다, A다, B다 이렇게 답을 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원 기업과 반드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뉴스를 골라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기본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과한 태도로 기업을 꾸짖거나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굳이 사회적 이슈에 씀으로써 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소재를 잘 골라내지 못하겠다 싶은 분들에게 제가 꿀팁을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이슈를 골라내실 때 지원하는 기업의 경영 이념 그리고 핵심 가치를 먼저 보세요. 그것으로부터 반대되는, 위배될 만한 이슈를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는 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 등등 5대 핵심 가치라는 게 존재하죠.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상생추구라는 핵심 가치가 있다, 그에 반대되는 최근의 이슈가 없는가? 라고 했을 때 지난 4월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의 음식 배달앱 수수료 정책 변경 이슈가 크게 화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 고객과 배달의 민족이라는 거대 기업, 스타트업인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토종 스타트업으로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으나 독일 기업에 인수합병되면서 우려가 되었던 기업이죠. 거기에 또 누가 이해관계자로 얽힙니까? 배달업체들 그리고 음식점 사장님들이 엮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매운동까지 번지게 되면서 커다란 이슈로 불거져 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서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음식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은 상생의 가치를 저버리는 행위였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던 사건이었다. 이를 보며 상생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기업과 사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올바른 대응 방안을 생각해봤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신다면 삼성에 걸맞는 인재임을 효과적으로 증명해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원하는 기업의 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당 기업에서 중요시하는 가치와 엮어낼 수 있는 소재만 찾아낸다면 본인의 견해가 더 명확해질 수 있고 고급스럽게 전개시킬 수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전개한다는 것은 삼성 너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직접적으로 던지기보다는 최근에 이런 이슈 있었잖아, 거기서 나는 이런 고민도 해봤고 이런 문제점들 충분히 고민을 해봤는데 너희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니?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 미리 한번 준비해봐야 되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던진다면 훨씬 더 표현이 고급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적 이슈 항목과 관련해서 상반기 합격 자소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대체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생존 방향과 관련된 이슈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결론은 모두 삼성의 방향성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한, 향후 삼성의 액션에 대한 고민과 제언으로 이어지는 형태였다. 두 번째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로 모두 묶을 수 있는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 하더라도 저마다 분명한 관심 분야와 영역이 뚜렷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고민되시는 게 코로나는 안 될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코로나가 왜 안 돼? 당연히 되지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다만 영역이 좀 더 쪼개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코로나 이후의 기업 생태계의 변화라든지 코로나 이후의 소비 트렌드의 변화, 그런 이슈를 적어내실 수 있다면 환영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의식 그리고 상생과 같은 이슈 역시 스테디셀러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소재이고요. 중요한 건 삼성이나 혹은 본인의 직무 내에서 내가 어떤 고민들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담당자로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고찰 내용이 들어가야 뻔한 소재도 차별화될 수 있다 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로,
삼성 재도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사실 합격 자소서에서 이런 소재가 나왔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좀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른 기업 아니라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과 어떻게 삼성이 상생해 나갈 것이냐. 좀 더 정확히는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이 어떻게 상생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 안에서 삼성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내가 담당자로서 이런 노력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자국 중심주의 강화에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산업의 스마트화가 가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대기업, 삼성은 어떤 노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냐. 세 번째로 비대면이나 원격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사회 경제 전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뚜렷화되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삼성은 어떠한 기술적인 노력 혹은 어떠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던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왔고 지금 2.5단계로 격상되어서 일주일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00% 아름답게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들, 그럼으로써 국민들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느냐.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또 빚어졌을 때 이런 대국민 위기 대응 상황들을 어떠한 조치를 통해 매듭지어 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스테디셀러지만 인구 절벽이나 고령화 이슈, 일부 이익 집단의 이기로 인해서 상생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히나 핵심 기술은 어떤 것이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떠한 대응 논리, 어떠한 기술력, 어떠한 투자나 설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사실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조금 벅찬데 혹시나 여러분들 요청이 있으시다면 이 에세이 3번 항목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3번 좀 해달라,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넘어가지 말고 3번 꼭 해라 라고 이렇게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저 나름대로 작성 방향을 제시해 드린다면 일단 소제목으로 사회 이슈에 대한 본인의 주장은 무엇,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삼성의 노력은 무엇, 이렇게 던져두고 첫 번째로 사회적 이슈를 둘러싼 현상, 배경, 전망치를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예견되는 문제 상황은 뭐야? 위기 상황은 뭔데? 우려되는 점은 뭐야? 혹은 반대로 기대되는 점은 뭐야? 이렇게 던져두실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해당 이슈에 그래서 해결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방향성을 위해서 내가 고민한 것은 무엇이고 어떠한 것이 뒤따라야 하는지 본인의 주장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네 번째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삼성의 노력, 그것은 무엇이다. 혹은 내가 향후 입사 후에 직무 담당자로서 나한테는 이런 역할들이 기대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나는 본인의 역할, 이런 직무들을 통해서 이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고 적용시키고 발전시키고 수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해 본 흔적을 적어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에세이 3번 공통 항목에 대해서 상반기 자소서는 이렇게 썼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 자소서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라는 제언을 드린 것이고, 저도 상반기에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역시 삼성은 배포가 큰 기업이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실제로 자소서 합격률이 굉장히 낮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나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작게나마 말씀드렸던 그 퇴고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그런 표현법이나 글을 써 나가시는 데 있어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소재를 풀어나가시는 방식들, 이런 부분들을 평소의 관심보다 1.5배, 2배 정도 조금 더 할애를 하셔서 삼성의 자소서를 마무리하셔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만 2020년 하반기 삼성 자소서 합격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잉, 해야 된다잉.